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두 변호사입니다. 변변한 정치, 강전의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전희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강전의 변호사는 새롭게 모셨는데 네. 잘 부탁드리고요. 국회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된 첫날이었는데 당내에서도 새 대표에 대한 견제가 좀 시작됐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최고위원으로 나란히 입성한 게 김재원, 김민전 두 분인데 어제 이 두 분이 한 얘기를 보니까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법안 처리는 원내대표 소관이다. 또 뭐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네. 견제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견제 발언이라기보다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추진해왔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근데 조금 말을 순화해서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어떤 의도로 얘기하셨는지는 알겠지만 본인들도 최고위원 선출이 그저께서야 됐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은 날에 됐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으로 오히려 법안을 발의하겠다,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 아무래도 그것이 한동훈 대표의 당 대표로서의 지도력을 보여주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으로 지금 모두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대통령께서 전 국민 앞에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단은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자. 그리고 수사가 미진하면은 내가 특검을 요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의 특검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부터 그게 좀 이슈가 됐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어제 두 명의 최고위원들이 방송에서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네.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뭐 일단은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당내 토론을 하기 전에 대통령과 어떤 독대 형태로 해서 당정 간의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진행 상황을 보고서는 이제 우리가 뭐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돌려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딱 이건 원내대표의 일이다. 네.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말이 아니다라고 너무 이제 명확한 워딩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언론에서는 마치 뭐 그동안의 김옥균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첫날부터. 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께서도 우리 한 배 탔다고 얘기하시고 원팀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의지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최고위원들께서 예. 어쨌든 뭐 말씀 잘하시고 원래 스피커로서 많이 해주셨던 두 분이시니까 조금은 정제된 표현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도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제3자 네, 특검 네. 추천하자 이건 변화가 없지만 당내에서 좀 당내 얘기를 들어보겠다. 이견을 좁혀가는 토론을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당장 뭐 네. 발의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네, 아니 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이 제3자 특검은 예. 이제 그 최상병 유가족과 이제 국민들한테 진상을 밝히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것이 뭐 우리가 뭐 꼭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내 의원들이랑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고 어디까지나 또 우리 윤석열 정부를 또 대통령한테 말도 안 되는 부적절한 이런 정치적 공격이 가해지는 거를 막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뭐 그렇게 각을 세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김재원, 김민전 두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약간 제가 이제 이 전당대회가 너무 과열됐었어요. 너무 과열된 과정에서 네. 약간 아직은 그 뭐랄까 정말 제가 느꼈던 건데 이제 전당대회 현장에 저는 있었으니까 정말 이분들이 그 옆에 제 바로 옆에 그 원희룡 캠프 분들이 계셨어요. 아 그래요. 네, 전당대회 우연히 앉다 보니까 현장에. 섞여 앉다 보니까. 네. 근데 진짜 말씀을 하시는데 진심으로 결선 간다고 믿고 계시더라고요. 진심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딱 결과 나올 때. 그래서 싹 이렇게 나가시는데 정말 충격이 크겠구나 했는데 어쨌든 간에 결과는 나왔고 네. 이제 봉합을 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원팀으로. 근데 약간 그 전당대회 국면의 그 날선 분위기가 조금 아직 이렇게 적응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조만간 네. 다시 이렇게 맞춰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 약간
하는 이런 모습이 초기에는.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냥. 예. 사실 이게 뭐 당선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라디오 그러니까요. 인터뷰 정도였던 맞아요. 거고 네. 어제 만찬도 같이 했고 오늘은 최고위 회의를 또 하고 있고 하니까 뭐 이건 점점 이렇게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오늘 보니까 한동훈 대표 일정 중에 본회의 전에 보통 의원총회 하니까요. 의원총회 가서 원내 의원들 만나는 일정이 있더라고요. 원외다 보니까 원내 의원들을 이제 자주 이렇게 오가면서 만날 수는 없을 거고 의총에서 오늘 상견례를 좀 하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좀 어떨 걸로 보시나요? 일단은 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는 이번에 되었지만 기존에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진두지휘를 했었고 그런 과정에 어떻게 보면은 공천권 행사도 있었던 것이고 뭐 모든 지역구를 다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중요한 지역구에 있어서는 유세도 열심히 돕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 또 한동훈 대표가 워낙 인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많은 후보들이 우리 지역구에도 와달라 뭐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는 좀 훈훈한 분위기가 오히려 연출될 것 같아요. 뭐 네. 역전의 동지들이 이렇게 같이 모였다라는 느낌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이슈가 아마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법사위에 지금 뭐 김건희, 한동훈 특검법 지금 상정하는 부분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뭐 당연히 이제 논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어서 네. 이게 아무리 한동훈 위원장과 그동안에 뭐 사이가 좋았고 선거 과정에서 같이 으쌰으쌰 했었다라고 해도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첨예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 대표가 아무래도 본인이 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 제3자 네. 추천 특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의총에서 당연히 뭐 그런 얘기가 좀 있겠죠. 네,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미 그 우리가 CBS 토론에서 어느 정도 좀 드러난 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출마하기 전에 저한테도 이제 물었거든요. 이 제3자 특검에 대한 본인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야, 이건 굉장히 많이 공격당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설득이 됐던 게 뭐냐면 사실 이 공수처가 처음 생길 때 그 네. 공수처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생겼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패스트트랙 자체도 공수처법을 막기 위한 거였고 예. 당시에 그래서 저는 그때 변협에 감사로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공수처 생길 때 변협에서 제가 혼자 임원 중에서 혼자 반대를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 변협이 민주당과 같이 해서 공수처를 굉장히 뭐 사실상 뭐 공수처를 그때 변협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안에 공수처 검사들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런 것들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 이번 정부 와서 그렇게 또 많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사실 민주당이 만든 곳이고 민주당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기관이에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네. 그래서 공수처 수사 결과만을 우리가 부르짖다가 공수처 수사 결과가 그렇게 썩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그러니까 공정한 결과를 우리는 원하는 건데 공정하지 않은 정치적 결과가 나올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3자 특검 추천 특검이 오히려 공수처 수사보다 우리 정부에게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는 저는 공수처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봤기 때문에 정확히 공감이 됐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 CBS 토론의 말미에 사실 그 패스트트랙 때문에 이렇게 가려져서 그렇지 말미에 살짝 나왔어요. 아, 살짝 나왔어요. 나왔다가 근데 거의 조명도 못 받고 사라졌는데 네.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또 설득이 되면 우리 당에 또 율사 출신 의원들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는 면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당내 토론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의원들이랑 좀 의견 조율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당장 보니까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릴 텐데 이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안건을 좀 올릴 예정이라고 하고 또 방송사법을 지난 국회 때 폐기가 된 건데 이건 재발의해서 이번에 또 처리하겠다는 건데 이걸 무제한 토론으로 또 막겠다 이런 전략이더라고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이상의 어떤 뭐 거대 야당의 횡포에 뭐 저항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께 우리 국민의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기회. 사실은 네. 기회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여론전 시간을 같은 거죠? 시간을 조금
늦추는 수준에 불과하는 것이라 지금 뭐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180명 이상이 이게 종료 동의를 했을 때는 끝낼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거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국민들께서 보신 바가 있어서 그때 네. 또 곽규택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간에 또 중단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이러한 횡포들 뭐 의회 민주주의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것들을 국민들께 좀 소상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렇게 심판을 해주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108석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거, 뭐 탄핵 저지선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국민들께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 필리버스터 지난번에 근데 봤을 때 김민전 의원 주무시는 모습 있었잖아요. 그쵸, 예, 좀. 그때 굉장히 이제 국민들께서 너희들이 이 국민의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네. 그때 이재명 대표의 판결문을 읽었던 부분도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잘했다, 속 시원하다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 이거 불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냐라는 예.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좀 정돈된 메시지로서 필리버스터를 좀 전략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게 무제한 토론이니까 우리가 왜 이 법을 막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말 본질적인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최소 4박 5일 필리버스터라고 해서 왜 4박 5일이나 하는 거지 했는데 이게 법이 방송사법이라 4가지 법이고 맞습니다. 또 24시간 지나면 네. 종결 투표할 수 있고 이러니까 종결 투표가 돼서 하나 처리하면은 또 막고 이렇게 하겠다는 네, 계획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를 4박 5일 동안 하겠다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이 방송사법이나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우리나라의 이제 권력기관이나 언론기관을 장악하는 방식이 여기 깔려 있는 법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방송사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부적으로 보면 요체는 그겁니다. 이제 위원회가 이런 그 공영방송들의 경영진을 이제 결정짓도록 하는 건데 그 위원회의 구성을 소위 말하는 사회단체나 이런 곳들이 참여하도록 하겠다. 노조나 사회단체가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그 노조나 사회단체라는 것들이 상당히 민주당 편향적인 단체들인 건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변호사협회에 있을 때 역시 그 공수처 법안이 발의될 때였습니다. 그때 이탄희 의원이 뭘 가지고 왔냐면은 판사들의 법관들의 인사를 결정짓는 거를 지금 이제 법원행정처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법원행정처가 하지 않고 이제 무슨 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인사위원회가 하는데 그 위원회의 구성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묘하게 법원 노조란 시민단체가 한두 명 정도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짜여지게 돼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에 공수처에 대해서도 동의를 했던 변협이 그거는 반대를 했고 당시 대법원장도 그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원장인데 그분도 반대를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건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특정 정파에게 법관의 인사를 다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방송 독립성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이 내세우곤 있지만 네. 사실상 민주당의 편향적인 방송 경영진을 계속해서 임명하도록 하는 구조를 민주적인 척하면서 만들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시도가 지금 이제 방송사법이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지금 이재명 때에 대한 재판도 있기 때문에 또 법관 인사에 대해서 또 들고 올 거예요. 사법부 장악으로도 또 들고 올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시도를 계속 할 거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도들에 대해서 적어도 현재 제도는 어떠냐면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다수당을 만든 그 다수당이나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국민에게 그게 권한이 위임돼 있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만든 거는 말이 사회적 합의고 말이 무슨 뭐 각종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지 그냥 민주당이 몇백 년 동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막아내야 되고 그 부분을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충분히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사실 법안명도 지금 줄여서 방송사법이지 네. 이게 풀네임으로 보자면은 되게 복잡한 거라 설명을 좀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야당에서는 그 한동훈 대표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어제 법사위에서 한동훈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두 특검법을 상정을
했어요. 근데 이거 한동훈 특검법은 뭐 별로 특검 요건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그 같은데. 모든 것이 다 이제 예. 의혹이라고 써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법안으로 발의했다는 게 참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싶고요. 그 동안에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국 대표의 좀 개인적인 이 감정이랄까요, 이런 네. 것들이 좀 실려 있다라고 민주당에서도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는 뭐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지만 민주당이 그 동안에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조국 대표를 그 중심으로 한 조국혁신당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호응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끼리 싸우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옳다쿠나 하고서는 정쟁이 될 만한 소지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뭐 장예찬 전 최고가 이야기를 했었던 뭐 댓글팀, 뭐 여론조성팀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 뭐 과거에 형이 나왔었던 사건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가 되었었던 그 나경원 그 당시 원내대표의 그 공소 취소 부탁, 이제 뭐 네. 청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수사는 결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는 워낙 첨예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러한 상황에서 뭐 민주당은 결국에는 뭐 한동훈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런 것들을 저는 근데 지금 올라오긴 했는데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재의결 과정이 있을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당 내에서 최상병 특검의 그 제3자 추천 관련해서 어떠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가. 왜냐하면은 한동훈 특검을 발의를 하고 실제로 진행이 되었을 때 그동안에 한동훈 대표를 만들어준 건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처음에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시고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오긴 했지만 법무부 장관 시절에 민주당 의원들의 좀 수준 낮은 질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는 모습, 거기에 대해 보수 유권자들께서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나타났다. 네. 스타 잘 장관이 싸운다. 나타. 네,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정말 수직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특검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 자체가 의혹 이런 것이에요. 그 실질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께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특검이 가고 뭐 무혐의가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은 한동훈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지금 김재원 최고, 김민전 최고가 내부에서 약간 분열하는 듯한 모습이 있고 그리고 최상병 제3자 추천 특검에 관련해서 분명히 국민의힘 안에서도 왈가왈부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저는 잘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내부에서 약간의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힘 빠지는 대표에 대해서 특검법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을 더 피고인이 되게 하면서 더 큰 스타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상병 특검 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정쟁화를 저는 좀 더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한동훈이 과연 당대표로서 어느 정도 장악을 하는가를 보면서 이것을 뭐 꽃놀이패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패로서 들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서 실제로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강 변호사 얘기를 듣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보면서 알아서 분열하면은 우리까지 뭐 나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랑 한동훈 특검법을 동시에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분열을 노리는 일종의 고도의 전략을 지금 쓴 건데 이게 가운데가 못을 정을 하나 박아놓고 이렇게 딱 쪼개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이렇게 그 분열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저께 전당대회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 연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연설에 이거를 언론에서도 아무도 안 쓰던데. 저도 못 봤는데 어떤 연설이었죠? 그게 있었어요. 우리는 정권 재창출을 2번 한 정당이다. 그러면서 굳이 이걸 언급하는 거예요. 노태우, 김영삼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이걸 딱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엄청 싸웠어요. 엄청 싸운 서로. 엄청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엄청 싸웠는데 정권 재창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당 내 야당 느낌으로 싸웠는데 그래서 야당에 자리가 없었어요. 당시. 그리고 우리는 정권 재창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서천화제 때 약속 대련이겠지 했어요. 진짜 멀리서 선거하면서 아니 설마 하면서 약속 대련이겠지. 근데 그런 정치력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는데 이제는 어찌 보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답을 좀 준 것 같아요.
노태우, 김영삼, 네. 이명박, 박근혜처럼 해라. 예. 그러면 우린 정권 재창출 또 간다. 네. 예, 이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이 찐으로 싸우는 건 그만하고 네. 예, 정말 이런 이미 민주당도 우리가 이게 찐으로 분열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전략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딱 꽃놀이로 지고 있듯 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예. 우리는 우리대로 찐으로 싸우는 것처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같이 가면 민주당이 낄 틈이 없습니다. 그게 네. 우리 당이 살아남을 길이라는 걸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어수룩해 보이지만 당수 8단답게 예, 슬쩍 어당팔이니까. 짚으신 것 같아요. 아. 예, 그 자리에서 슬쩍 짚고 가신 예.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때 딱 들으면서 이분이 보통은 아니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근데 윤 대통령 초청으로 있었던 대통령실 만찬 장면을 보면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을 좀 보면 이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대로 다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고 정말 원팀 돼야 된다 이런 거에는 좀 공감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그동안에 한동훈 대표가 됐을 때 당정관계 그 관계가 잘 되겠냐, 뭐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것도 사실 있었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와서 우리 원팀이다, 한 배를 탔다 이야기를 하셨고, 한동훈 대표로 선출이 된 이후에 직후에 대통령께 바로 전화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동안에 서로 소통 없었던 거 아니야라고 했던 것들이 바로 해소가 됐고, 그리고 용산에서 바로 식사를 하자라고 해서 하루 만에 네. 식사를 하면서 어제 저녁에 뭐 다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뭐 손도 잡고 심지어 한동훈 외롭게 하지 마라. 한동훈 네. 중심으로 잘 해라라고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이거 지금 우리 최고위원들께서 잘 새겨 들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대통령이 한동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과거에 어땠던지 간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발언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실질적으로 높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대통령도 3년의 임기가 남아있고 국민의힘도 정권 재창출 서로 같은 배를 탄 게 맞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결국 본인이 이제 여의도 정치에 뛰어든 것은 대권 생각하고 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과의 차별화 그리고 함께 가는 모습 여기에 있어서의 그 줄을 잘 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제 만찬이 굉장히 든든한 장면이었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최근에 가장 보고 싶었던 장면이 연출이 되었다. 저는 네. 당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도 조금씩 어제의 그 만찬만으로도 그 기대감 한동훈 대표의 컨벤션 효과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나오는 네. 그 여론조사는 조금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만찬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손잡은 어제 장면이 인상적이긴 하더라고요. 페북에 바로 손잡은 장면 딱 사진 올리고 우리는 끄떡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썼어요. 그냥 예, 정말 딱 그 느낌이었어요. 네. 그냥 이제 민주당이 정말 잔수를 쓰는 거죠. 딱 첫날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발의한다. 이게 얼마나 잔수입니까? 예. 이게 정말 눈이 뻔히 보이는 잔수를 쓰는 건데 네. 우리는 손 딱 잡고 끄떡 없다라는 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굉장히 좋은 그런 한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네. 워낙 전당대회가 치열했으니까 그 아침까지는 그 기분이 남아서 김민전 최고나 김재원 최고도 기분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예. 이게 감정의 찌꺼기라는 게 남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오늘 라디오에서 말씀을 하신 거지만 아마 오늘 이후로 점점 이렇게 동조화되면서 네. 갈 거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그 수평적 당정 관계의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당이 정권 재창출을 성공했던 그 모델을 3년 동안 실현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그리고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예. 만들어내는 것이. 근데 너무 참석자가 많은 만찬이었다 보니까 네. 정말로 두 사람이 다 쌓였던 거 털어낼 수 있는 자리였나 이런 의문은 좀 남긴 하거든요. 오늘 언론 보도 보니까 예. 독대 자리는 따로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요즘 낮술 즐겨 보는데 네. 다대일 데이트하면 꼭 1대1 만나고 하시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나는 솔로다 얘기하시는 나는 거죠? 솔로다. 거기 예. 보면은 지금 어제는 다대일 데이트였고 네. 이제 1대1 1대1로 만나고 이제 더 네, 깊게 이제 좀 한번, 소통하는 네. 시간을. 근데 어제는 사실은 낙선자들을 만찬에 초대하는 것은 뭐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 그동안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와 뭐 독대하는 것이 불편해서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당대표 후보였던 세 분이 추가가 된 부분인 거잖아요. 그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을 다 털고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세 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20년 이상 정치를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본인들의 연륜과 이러한 실력을 한동훈
대표에게 쏟아달라라는 말씀이 하시고 싶어서 같이 식사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너무 분열된 상황이니까 한 자리에 네. 모아놓고 좀 당부 같은 걸 하고 싶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국회 상황으로 좀 질문을 넘겨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민주당은 어차피 넌 탄핵이 될 위원장이다. 뭐 이걸 예고를 하듯이 길어야 몇 달짜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자신들이 탄핵으로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탄핵만 하면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다. 뭐 지금 예. 보면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 검사들 탄핵시켜가지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입법 권력을 남용하는 이제 국민들이 190석을 밀어줬는데 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남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전당대회는 우리랑 또 다르게 99.9%, 93. 몇 프로 뭐 이런 예, 전당대회 예. 하고 있으면 네. 이제 우리가 2년 전에 불과 대선을 이긴 정당이에요. 2년 전에 이긴 정당인데 2년 만에 총선 이렇게 졌거든요. 저는 뭐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3년 뒤에 대선 때 당장 2년 뒤 지방선거 때부터 우리가 뒤집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뭐 듭니다. 국민들은 다 이 모든 장면을 다 보고 보고 기억을 하고 계시니까요. 있으니까. 예. 뭐 이동건 위원장이 3개월밖에 못했고 김홍일 네. 위원장도 6개월 정도밖에 못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뭐 민주당에서 이제 탄핵소추안 발의하겠다라고 했을 때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면 우리가 과거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때를 보면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모두가 굉장히 좀 슬픈 사건이었지만 이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라는 법조계의 대다수의 판단, 언론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했었죠. 그게 작년 2월, 2023년 2월에 소추안 의결을 하고 그때 네. 이상민 장관이 직무가 정지가 됐었어요. 그리고서는 7월 25일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제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 최상병 사망 사건이 있었던 극한 호우 이게 그때 있었던 거거든요. 최상병 네. 사망 사고가 이상민 장관이 없을 때였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극한 호우 같은 것이 오면은 컨트롤 타워의 정점에 행안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는 그때 그 순환 속에서 컨트롤 타워의 수장이 없는 상황으로서 이 상황을 그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과의 의사도 밝히지 않았단 말이죠. 그 정무적으로 그래도 그런 게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정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동관 위원장 그리고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네. 문제가 되고 있는 박문진 이사 관련이라든지 의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먼저 사퇴를 하고 또 신임 위원장을 지명을 하고 이러한 좀 왜곡된 형태로서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박문진 이사의 임기가 8월 12일에 끝나요. 이게 네. 가장 급한 일입니다. 예. MBC를 지금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국민의힘과 그 정부의 그 노력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끝나면 물론 민주당이 그 전에 또 뭐 탄핵안 발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탄핵안 저는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한 6개월, 5개월 반,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예. 받고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의미 없는 탄핵안 발의였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과거의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서 왜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의미 없는 탄핵안 발의하는 것에 대해 이상민 장관의 과거 사례를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아예 이번에는 받아서 결과를 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거기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오히려 생각합니다.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변호사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